경기방송 FM 90.7MHz 까칠한 시선 이도영입니다. 오늘은 개혁신당 부평구 갑의 문병호 예비 후보와 함께합니다. 후보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정치 입문 계기와 총선 출마 결심 배경 설명해 주실까요? 예, 제가 정치 입문은 이제 벌써 20년 됐습니다. 오래됐네요. 원래 이제 인천에 와서 인권 변호사로 활동하다가 시민단체 활동을 했는데 예. 한계가 있더라고요. 모든 게 이제 제도화되고 법제화가 돼야 예. 실천이 되는 거라서 그래서 국회에 한번 들어가봐야겠다. 그렇게 예. 해서 2004년에 제가 이제 부평에서 민주당으로 그때 열린우리당이죠. 예. 네, 당선이 돼서 정치에 입문을 했고요. 요번에는 이제 저는 이제 2016년부터 이제 구태 양당 정치를 청산하고 새로운 제3세력을 개척해야 된다. 다당제가 확립이 돼야 한다. 이런 예. 소신을 가지고 따뜻한 민주당을 탈당해가지고 국민의당을 창당해서 예. 2016년에 삼지대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예. 그동안 이제 삼지대 활동을 하다가 잠시 이제 삼천포로 샜죠. 그래가지고 서울 영등포 갑에 이제 국민의힘에 예. 있다가 이번에 또 탈당을 하고 예. 다시 정치적 고향인 부평으로 돌아와서 예. 삼지대 개혁신당으로 이번에 출마하게 됐습니다. 지금 이번에 다시 지금 예비 후보 등록하셨죠? 했습니다. 지금 아직 전투복은 안 입고 오셨는데요. 지금 요즘 예비 후보 등록하시고 어떻게 활동하고 계신지 준비 상황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요즘에 아무래도 중앙당이 조금 여러 가지 할 일이 많아서 예. 여의도에서 자주 가고요. 중앙당에 가서 뭐 전략이나 기획도 좀 같이 논의를 하고 있고 그리고 부평에서 예. 이제 우리 지역 주민들 전화도 하고 만나고 그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개혁신당에서요 예비 예. 후보 등록하신 분이 인천에서는 지금 후보님이 유일한 상황이죠. 서구의 권상기 후보라고 한 명 더 있네요. 했고요. 그리고 이제 안영근 전 의원이 남동갑에서 지금 예. 곧 등록할 것 같습니다. 예. 여당에서는 경선을 앞두고 예. 있는 상황이고요. 예. 야당에서는 이제 이성만 의원 을 가능성 네. 그리고 지금 노종면 지금 전 기자가 예, 예. 전략 공천이 지금 예. 된 상황이란 말이에요. 본선 경쟁력 이다음에 가능하다. 예, 뭐 쉽지 않은 싸움이죠. 예. 제가 이제 부평에서 아마 후보들 중에서는 인지도가 제일 높을 예. 거로 보고 있습니다. 사실은 제가 거기서 3번 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2번은 정식 당선이 됐고 예. 지난번에 23표. 낙선할 때는 부평에서는 제가 이겼어요. 근데 해외 투표에서 져가지고 그래서 사실상 3번 된 거나 마찬가지다. 여러 국회의원을 거쳐봤는데 그래도 문병호가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었어. 그렇답니다. 부평이 좀 스윙보트 지역이고 예. 중도 표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득표도 많이 했고 예. 그리고 이번에는 양당에 대한 그 국민들의 인내심이 한계에 다다랐다고 봐요. 그래서 이번 총선을 통해서 뭔가 양당에 경고를 보내고 양당을 심판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저는 이제 부평 갑구의 유권자들께서 그런 정치 혁신의 정치 혁명의 씨앗을 뿌려주실 것이다.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평 갑에서 이제 재선 국회의원도 하셨고요. 지난번에 간발의 차로 낙선을 하셨습니다만 아무래도 인지도는 예. 높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예. 그런데 지금 그 2016년이 마지막 그렇죠, 이제 그렇죠. 출마인데 예. 이제 8년 만에 다시 부평 예. 갑에 이제 등장하신 거잖아요. 예. 지역구 주민 유권자들이 좀 까먹진 않았었을까요? 많이 알아보셔. 문병호 의원 돌아오셨어요. 뭐 그러면서 많이 그래도 알아보시고 또 환영해 주시더라고요. 뭐 인물면에 있어서는 우세에 있다 하더라도 이제 공약 정책적인 면도 유권자들이 살펴보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그렇죠. 국회의원도 2번 하셨고요. 정책 공약. 최근에 와서 침체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인구도 제가 국회의원 할 때보다 한 10만이 줄었어요. 그때 57만, 8만 그렇게 갔는데 지금 뭐 40만 대 후반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경제력도 상당히 축소가 돼 있고 뭔가 좀 뭐 지금 서구나 남동구에서 인구도 3위로 쳐져 있고 예. 요새 뭐 미추홀구 같은 데 가보면 뭐 재개발이 많이 돼갖고 굉장히 신도시가 됐더라고요. 부평구가 조금 과거에는 상당히 번성했었는데 좀 침체돼 있다. 예. 그걸 좀 다시 되살려지 않겠는가. 그래서 제가 볼 때 가장 중요한 것은 GM 살리기를 좀 해야 된다. GM 살리기? 어쨌든 간에 부평 경제 핵심이 GM이기 때문에 예. GM 살리기를 좀 강하게 추진을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미군 캠프 마켓, 캠프 미군 마켓이요? 기지가 이제 이전했는데 그 후에 이제 부평의 부가 가치를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청사진을 만들어야 되는데 아직도 못 만들고 있어요. 네, 그래서 캠프마켓 이전 이후에 부평의 부가 가치를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그 부평 미군 부대를 잘 청사진을 만들어서 예. 뭔가 좀 멋진 지역으로 만들어내야 되고 일신동에 요새 군부대가 많이 집중되고 있어서 예. 그 부분에 대한 대책을 좀 세워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재개발 재건축이 좀 신속하게 진행이 돼야 된다. 이제 인천의 과제, 인천의 뭐 전략, 지향해야 될
지향점을 좀 생각한다면 어떤 점이 있을까요? 저는 제가 인천시장도 출마했었습니다. 제 3지대로 해가지고. 아, 그러네요. 경력이 너무 네. 화려해가지고 제가. 저는 제가 사실 인천시장을 염두에 두고 좀 많이 고민도 하고 활동도 많이 했었는데 예. 인천의 가장 큰 문제는 이 서울에 배우지 같이 돼 있어요. 인천이 그러니까 독립도시로서 앞으로 예. 이제 자강해야 된다. 일본의 요코하마가 인천과 비슷합니다. 도쿄 바로 옆에 있는 항구거든요. 예. 요코하마 시민들은 도쿄가 하는 일을 일단 무조건 놓습니다. 반대입니다. 일단 반대해놓고 보는 거예요. 그래요? 그래서? 인천은 이제 서울의 지원지 배우지처럼 돼가지고 좋은 건 다 서울로 가고 별로 좋지 않은 건 다 인천에 남고 이런 지금 그 세월이 있었고요. 예. 그다음에 인천이 결국은 공업 도시 어떤 제조업 도시 이미지인데 저는 늘 얘기했지만 해양 도시로 가야 된다. 예. 인천의 경쟁력은 2천만이라는 엄청난 배우 인구를 가진 예. 바다를 끼고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에요. 그래서 인천 앞으로 독립도시가 되고 해양 도시가 돼야 한다. 부산 같은 데 가보면 땅값이 제일 비싼 데가 어딥니까? 해변가가 제일 비싸요. 땅값이. 그렇죠. 예. 인천은 땅값이 제일 쌉니다. 해변가가. 그렇지 않습니까? 공장 주로 있고 예. 뭐 최근에 좀 달라지긴 했지만은 예. 그래서 앞으로 인천은 해양 도시로 나가는 걸 검토를 해서 그 방향으로 계속 시가 꾸준하게 예산도 투입하고 뭐 기획하고 설계를 해서 좀 길게 보고 현 전국 상황에 대해서 좀 한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여당의 정권 심판론, 수도권 위기론이 있고요. 또 야당에서는 좀 각종 뭐 사법 리스크 연루된 사건이 많지 않습니까? 지금 현 상황 어떻게 진단하고 계십니까? 지금 어쨌든 총선은 대통령에 대한 평가라고 봅니다. 대통령이 예. 잘하면 여당이 이기는 거고 대통령이 못하면 야당이 이기는 거죠. 원래 기본 컨셉이 그렇습니다. 예.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야당이 유리하죠. 더불어민주당이 지금 대통령께서 예. 좀 인기가 없잖아요. 예. 근데 또 문제는 야당이 또 지금 사법 리스크에 걸려가지고 이 무능무책임 이렇게 또 침체돼 있거든요. 예. 그래서 어찌 보면 제1당과 제2당의 대통령과 당대표가 이렇게 국민들로부터 배척받는 것은 역대급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 제3지대가 상당히 저는 바람이 불지 않겠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경쟁력 대결이라기보다는 윤심과 명심, 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앞서 말씀 중간평가, 정권 네. 심판이냐 네. 아니면은 이재명 대표에 대한 사법 리스크에 대한 이제 그런 싸움이라는 그 얘기가 있거든요. 그렇죠. 아까 말씀드렸지만 뭐 대통령에 대한 뭐 평가가 결국은 총선의 결과로 나타날 거로 보는데 예. 문제는 이제 야당도 그 여당이 그렇게 잘못하고 있으면 야당으로 지지가 가야 되는데 예. 야당으로 지지가 안 가거든요, 지금. 그래서 결국 이제 그 표가 결국 막판에 유권자들이 1당, 2당 싫어도 둘 중 하나 고를 건지 네. 아니면은 1당, 2당 다 싫어. 이번에는 한번 새로운 선택, 제3지대를 밀 거야. 예. 이렇게 갈 건지 저는 상당히 저는 그 가능성이 있는 싸움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삼지대 출범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요. 또 개혁신당이고요. 또 거기에 기치를 내걸고 있는데요. 어쨌거나 근데 지금 여당과 야당의 지지율이 한 30%대를 고정층으로 그렇습니다. 규정돼 있고요. 지금 네. 부동층 그리고 또 개혁신당에 대한 지지율 합쳐도 한 30%가량 좀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그 네. 표를 과연 고스란히 가져오느냐 그게 사실 상당히 중요한 그렇죠. 문제라고 볼 수가 있는데 제3지대 이 지역 표심에 영향을 미칠 거로 예상하십니까?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여당을 지지하는 표, 야당을 지지하는 표, 그다음에 둘 다 싫고 삼지대를 지지하는 예. 표, 객관적인 이 에너지는 비슷하게 있어요. 그렇죠. 근데 문제는 삼지대가 그것을 담을 만한 그릇이 아직은 좀 미흡해요. 그래서 제가 늘 제가 예. 2016년에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1당, 2당은 나쁜 세력, 제3지대 세력은 못 믿어온 세력 이겁니다. 국민들이 봤을 때. 예. 나쁜 세력과 못 믿어온 세력의 싸움인데 결국 막판에 가면은 국민들께서 아이 나빠도 못 예. 믿어온 사람만 낫다. 예. 덜 나쁜 놈 찍자 이렇게 할지 이번에는 더 이상 못 참겠다. 이제 1당, 예. 2당 나쁜 세력은 더 이상 못 찍어준다. 예. 뭐 좀 못 믿었지만 그래도 삼지대에게 기회를 주자. 예. 이렇게 갈지 저는 막판에 바람이 어떻게 불지 저는 모른다고 봅니다. 그래서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보고요. 어쨌든 예. 간에 이제 현 정치 체제가 87년부터 만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벌써 지금 한 40년 가까이 됐어요. 이제는 좀 바꿀 때가 됐다. 예. 네, 바꿀 때가 됐는데 지금 양당한테 표를 줘서는 바뀌지가 않습니다. 뭔가 새로운 제3세력에게 표를 줘야만이 예. 그 3세력이 매기 역할을 해서 정치 예. 생태계를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국민들께서 제3지대에게 상당히 많은 표를 주실 거다. 예. 특히 제3지대 후보가 좀 괜찮은 사람이 나온 경우는 저는 상당히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기대하고 있습니다. 뭐 인천에서뿐만 아니라 수도권에서 뭐 제일 괜찮은 후보 우리 문병호 후보님이라고 볼 수 있겠죠? 남들이 그러더라고요. 지역구 주민들 또 오랜만에 또 다시 부평구로 다시 돌아오셨는데요. 지역구 유권자 여러분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 듣고 오늘 인터뷰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저는 원래
그 구태 양당 정치를 청산하고 새로운 제3지대를 개척하는 것을 정치적 소신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조금 몇 년 동안 3,000% 세가지고 다른 데 가서 뭐 엉뚱한 걸 한 것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반성하고 있습니다. 이제 다시 돌아와서 예. 좀 새로운 제3의 정치를 꼭 실천해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부평 주민들께서 대한민국의 정치를 바꾼다, 부평이 바꾼다 이런 마음으로 문병호를 당선시켜 주시면은 꼭 제가 한국 정치를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평에 여러 가지 현안들이 많은데 그래도 좀 큰 정치인이 나와야 지역 현안도 해결하고 예. 지역을 크게 발전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이번에 한번 문병호 믿고 밀어주시면 제가 100명 국회의원이 할 일을 제가 한번 꼭 해보겠습니다. 예. 꼭 밀어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문병호 예비후보님 바쁘신 가운데도 오늘 방송에 출연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예.